하얀 눈발이 거세게 몰아치던 그 겨울 오후, 시골 마을의 좁은 산길에서는 한 대의 낡은 버스가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뚫고 계곡 아래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12살 이재우는 그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 모여든 경찰차와 구급차의 빨간 불빛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어린 마음에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재훈을 불렀습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표정만 봐도 재훈의 가슴은 벌써 철렁하고 있었죠. 아주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이 타고 계시던 버스가 사고를 당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재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침에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 맛있는 저녁밥을 해주겠다며 손을 흔들던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는 그 따뜻한 미소를 볼 수 없다는 말인가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그보다 훨씬 더 차가운 현실이 어린 재훈의 가슴을 얼려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훈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뛰어서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학교 얘기를 들려드리고 동생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집에 가봐야 7살 남동생과 2살배기 막내 여동생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 끔찍한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12살 소년의 어깨는 너무나 무거워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동생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오냐고 묻는 동생들을 바라보며 재훈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무서운 현실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장례식이 치러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치른 소박한 장례식이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나니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재훈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부모님의 영정사진과 함께 월세 20만 원짜리 임대계약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남아있는 돈은 고작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초등학생이었던 재훈에게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벅찬 일이었죠.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동생들이 배고프다고 울음을 터뜨리면 재훈은 서툰 손으로 라면을 끓이고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새벽 5시 재훈은 눈을 떴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지만 재훈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우유 배달 일을 구한 것입니다. 하루에 5,000원, 한 달에 15만 원 정도의 수입이었지만 지금의 재훈에게는 소중한 생활비였습니다. 무거운 우유 상자를 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12살 아이에게는 힘든 일이었지만 동생들의 밥값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재훈의 하루는 또 시작되었습니다. 동생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고 빨래를 하고 집을 정리하는 일까지 모든 것이 재훈의 몫이었습니다.
숙제를 하는 시간은 밤늦게 동생들이 잠든 후에야 가능했죠.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책상에 엎드려 잠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재훈의 하루는 학교와 일을 번갈아 뛰는 마라톤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도 재훈은 동생들을 돌보느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 가족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어린 소년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지난 것입니다. 재훈은 이제 13살이 되었고 우유 배달과 신문 배달을 함께 하며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빠듯했고 가끔은 끼니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 박말순 할머니가 재훈을 따로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70이 넘은 연세에도 허리가 꼿꼿하시고 눈빛이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월세가 밀렸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재훈을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재훈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도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매일 일만 하면 언제 공부를 하겠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께서는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보이셨습니다. 이건 할머니 명의로 만들어 놓은 적금 통장이란다. 내가 앞으로 벌어서 모을 수 있는 돈들을 여기에 넣어두거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대학에 가고 싶을 때 쓰는 거야. 이건 바로 내 미래란다. 재훈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재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모아두거라. 할머니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날 밤 재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찼는데 이제는 꿈을 꿀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건네주신 통장을 바라보며 재훈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돈으로 정말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할머니로부터 통장을 받은 후 재훈의 삶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달 받는 배달 수입 중에서 조금씩이라도 적금 통장에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5만 원, 그 다음 달에는 7만 원, 조금씩 늘려가며 통장의 숫자를 키워나갔습니다. 재훈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학원을 다니고 방과 후에는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지만 재훈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또래 아이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에 재훈은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수업 시간에 졸기도 했지만 재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언제부터인가 서울대학교라는 글자가 적힌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서울대학교의 사진을 출력해서 붙여놓기도 했죠. 친구들은 재훈을 보며 무모한 꿈이라고 했지만 재훈에게는 그 꿈만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새벽에 집에 돌아오면 재훈은 잠든 동생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돈은 언젠가 우리를 지금과는 다른 세상으로 데려갈 거야. 동생들도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말이야. 통장의 잔고가 100만 원을 넘어서고 200만 원에 가까워질 때마다 재훈의 가슴에는 희망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재훈은 이런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새벽에는 배달을 하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통장에 쌓여가는 숫자를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야말로 자신과 동생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20살이 된 재훈에게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대학 입시 결과 발표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돈으로 학원비를 내고 참고서를 사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치열하게 준비한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었죠. 재훈의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확히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입시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수험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로딩되는 몇 초가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것은 믿기 힘든 문구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합격. 재훈은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정말로 합격이었습니다. 그 순간 재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합격 소식을 확인한 재훈이 제일 먼저 떠올린 사람은 박말순 할머니였습니다. 그 낡은 통장과 함께 희망을 심어주셨던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재훈은 급하게 할머니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재훈의 목소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재훈을 꼭 안아주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어. 할머니도 너무 기쁘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도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재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대학에 가서도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하거라. 집에 돌아온 재훈은 동생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남동생과 초등학생이 된 막내는 형의 합격 소식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재훈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는 부모님이 나타나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재훈은 박말순 할머니께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글로나마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재훈은 며칠에 걸쳐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에게 일어난 일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절반은 분명히 할머니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그 통장을 건네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꿈을 꿀 용기조차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칸방에서의 힘들었던 추억들, 새벽 공기의 차가운 냄새, 그리고
통장의 숫자가 조금씩 자라나던 그 소중한 시간들이 모두 편지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재우는 또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편지에 썼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겠다고, 그리고 동생들도 할머니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것처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언젠가는 사회에 나가서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도 함께 적었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박말순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글을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두 손으로 꼭 쥐시며 조용히 눈시울을 훔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재훈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할머니가 해야 할 말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줘서 할머니도 보람을 느낀단다. 그날 이후로 재훈과 할머니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재훈을 진짜 손자처럼 여기셨고, 재훈도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따랐습니다. 대학 입학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재훈은 할머니 댁을 자주 찾아뵈며 지금까지의 감사함을 조금이라도 갚아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재훈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새내기가 된 재훈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등록금 걱정은 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와 동생들을 위한 용도는 여전히 자신이 벌어야 했기 때문에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재훈의 과외 실력은 뛰어났습니다. 자신이 어렵게 공부해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진심이 담겨 있었고 성실함도 남달랐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과외 의뢰가 계속 들어왔고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동생들에게도 용돈을 충분히 줄 수 있었고 가끔은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성공을 해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방학 때마다 고향에 내려가 박말순 할머니를 찾아뵈었고 예전에 살던 그 작은 집 앞도 지나가며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재훈은 동생들에게도 늘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대학 생활 중에도 재훈은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을 위한 무료 과외 봉사, 독거노인 돌봄 봉사 등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친구들은 재훈을 보며 신기했지만 재훈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재훈의 발걸음은 이제 그 작은 단칸방을 넘어 훨씬 넓은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의 시작점에는 언제나 박말순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그 낡은 통장이 있다는 것을 재훈은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이야말로 자신을 더욱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지금 재훈은 대기업 입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어려웠던 과거를 생각하면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에게는 졸업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말순 할머니를 찾아뵈는 것이었습니다. 졸업식을 마친 다음 날 재훈은 동생들과 함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된 남동생과
고등학생이 된 막내 동생도 함께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삼남매가 모두 찾아온 것을 보시며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재우는 할머니께 취업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재훈의 손을 꼭 잡으시며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되는 거라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선한 마음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재훈은 할머니께 약속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꼭 찾아뵙겠다고. 그리고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겠다고 말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재훈에게 새로운 통장 하나를 꺼내 보이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학 다니는 동안 할머니가 따로 모아둔 돈이야. 매달 조금씩이지만 내 동생들을 위해 저축해 놓았단다. 통장을 열어보니 제법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돈은 내 동생들을 위해 써라. 너처럼 동생들도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거라. 재훈의 눈에는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은 할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셨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할머니가 먼저 해야 할 말이야. 고맙고 사랑한다. 우리 재훈아. 지금도 재훈은 방학 때마다 그 골목을 찾아갑니다. 비록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할머니와의 약속만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 바람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이제 재훈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